야 이게 지금 진짜 난리야. 네. 용산 집무실 이전.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일단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쵸? 나는 확정하셨죠. 일단 맨 처음에 뭐 광화문으로 가느냐 용산으로 가느냐 그렇게 말이 많다가 어제 저기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하는 거. 요 다음 사진일 거예요. 아 이거. 예. 아니 나는 이거는 보기 좋더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은 예. 이제 우리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이 직접 나와서 저렇게 브리핑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예. 당선이 직접 나와서 저걸 얘기를 하더라고. 예. 난 저 모습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 일단 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저렇게 설명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땠어? 자꾸 하셔야죠. 저건 계속 그렇지. 해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당선이 직접 나와서 설명함으로써 이것이 차기 정부를 시작하는데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이다. 그다음에 나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다음에 그것을 어찌 보면 살짝 좀 갑작스러운 얘기였잖아요. 많이 갑작스럽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공약으로 나왔으면 그나마 좀 했을 텐데 공약에서는 그렇지. 광화문을 얘기하다가 용산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국민에게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실 그럼.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맞아. 그것을 뭐 과연 충분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최대한 성의와 이거를 보여서 하려 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사실 조금 걱정했던 건 뭐냐면 예. 광화문 시대라 그래서 나는 저건 못한다. 예. 솔직히 닦아놓고 안 돼. 저건 못한다. 못해.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사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열겠다고 했었고 이게 지금 청와대 집무실 옮긴다는 얘기는 YS 때부터 나온 얘기야. 그렇죠. YS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대통령이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 그렇죠. 근데 그게 보니까 항상 상수를 광화문에 두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용산 이전은요. 저 때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언제? 그 2010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용산 쪽에다가 뭐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예. 근데 용산이 어쨌건 우리 이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머릿속에 있었던 그 청와대 집무실 옮기는 곳에는 없었잖아.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용산이 급부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확정이 된 거잖아. 그렇지? 저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 그래서 저 설명을 딱 듣고 예.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 난 용산인이니까 예. 우려 반 기대 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저희 집의 외부 뷰입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집에서 딱 보여 저렇게 우리 집 창문에서 일단 한마디 하자. 왜? 좋은 데 산다. 연락이 좋은 데 산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19층인데 내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저 국방부 청사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고층 건물이 우리 집이더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저기 지금 설명을 해주면 저기 예. 왼쪽에 있는 건물이 뭐야? 맨 왼쪽. 이거 뭐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겠죠? 뭐 어. 이거 다 뭐 다 어차피 나왔어. 다 어. 뭐 뉴스나 이런 어. 나왔으니까 자 왼쪽에 보이는 저 파란색 창문 같은 것도 있는 게 저게 이제 합참 건물이고요. 합참 건물. 합참 건물. 자 그다음에 저기 가운데 있는 센터. 완전히 하얀색 건물 그 앞에 연병장 있고 그렇지. 저게 이제 국방부 청사. 예, 새로 져서 청사고 이제 저기에 이제 다 기능들이 다 들어가겠다.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저쪽에 있는 게 이제 뭐 근무지원단 그래서 이제 뭐 근무지원단?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에 뭐 필요한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이제 뭐 주장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데 있어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사실 저 건물 뒤쪽으로도 건물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우리 안 보이는 쪽. 네, 그러니까 이제 합참 뒤에도 지금 이제 뭐냐 국방홍보원이라고 해서 이제 방송하는 데 있잖아요. 국군방송. 국군방송. 그게 이제 들어오려고 건물 짓고 있고 그다음에 저 지금 국방부 저 청사 저 뒤에도 이제 옛날 건물들이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들은 그러면은 예. 지금 일단은 첫 번째 저 안에 예.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나 이런 건 되나?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국방부 청사 안에. 일단은 청사 하나 국방부 청사를 완전히 다 뭐 어디 비운다. 옮기는 거 이런 거 뭐 좀 별개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 일단 별개로 별개로 하고 하고 일단. 청사 하나를 비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하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비서진부터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경호 인력도 뭐 일부 근데 물론 이제 경호 인력들은 훈련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별도 건물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기면은 사실은 다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죠. 아까 지금 청와대 그 소위 비서동과 그렇죠. 위민관 있고 뭐 한 그거를 통째로 저기다 옮겨놓을 정도의 공간은 충분하다. 충분히 나오는 거죠. 저기 건물을 다 비워주면은 다 비워주면. 예. 그러니까 저기 보니까 뭐 1층을 프레스센터로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3층을 집무실로 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3, 4, 5, 6을 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하고 비서 공간을 좀 같이 해서 쓰고 위는 또 민간 전문가들이 쓰게 한다. 뭐 이렇게 지금 구상이 나온 것 같은데. 자, 그럼 일단 저기에 저렇게 다 들어온다 치자.
근데 저기 들어오려면 이제 뭐 안에 손도 좀 봐야겠지. 뭐 손 봐야죠. 근데 아무래도. 저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뭐 지하 벙커니 뭐 이런 그런 문제들은 크게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제 저 보니까 뭐 모 의원께서 이제 나와가지고 뭐 국방부 뭐 지하 벙커가 뭐 EMP가 안 돼 있다 그러는데 EMP가 안 된다는 거 예, 이게 그런 게 EMP 정확하게. 방어 그러니까 EMP가 뭐냐면 이제 일렉트릭 매그네틱 펄스라고 해서 전자기파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핵폭탄이 빵 터졌다 그러면 뭐 우리 형 가지고 스마트폰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나가거든. 그러니까 안 돼? 예, 안 돼요. 안 되게 이제 그런 것들에서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기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그런 차폐 시설이 제대로 돼 있냐 돼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건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뭐 아마 뭐 다 방송에 나왔으니까 막 돼 있어야 다 사실은. 국방부에 국방부 다 돼 있어요. 이제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구라야? 구라기보다는 잘 모르고 하신 말씀.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고 그다음에 무슨 뭐 EMP 시설하는데 1,000억이 들어가네 그런데. 그거 안 그래요. 뭐 합참할 때 예전에 아마 그 보도에서 나왔을 텐데 그때 이제 좀 옛날이긴 하지 한 200억 정도가 들어갔을 거고. 그러니까 합참 건물 쪽. 합참 건물 쪽 EMP 하는데 그다음에 저거는 국방부 벙커 하는 데는 뭐 한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못 밝히는데 액수는 안 그것보다 훨씬 안 들어갔어. 200개보다 훨씬 안 들어갔다. 훨씬 안 들어갔어. 그럼 1,000억은 아니네. 완전 오바지. 완전 오바다. 그러니까 완전 지금 오바지. 비용 부풀려서 돈 많이 들어서 저희 가는 거 안 된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는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떨 때 그런 계산이 나오냐? 저기 있는 사람들 전부 옮겨서 다 건물 다 지어주고 다 저거 하고 하면은 그러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나는 몰라. 그러니까 오케이. 근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일단 없다고 보고요. 근데 차체 이번 기회에 과다한 경호 인력들, 그러니까 뭐 경호처야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그렇지. 경호처 말고 무슨 뭐 100일 경비단이니 뭐 27 뭐 특경단이니 이제 뭐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경찰 쪽 뭐 병력들 그거 솔직히 이제 어느 정도 빠져도 되거든.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면은 일부는 그래? 필요하겠지만, 일부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아끼고 현명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그 저 안에 다 사람들 들어가서 집무실의 기능을 하기엔 저 건물이 충분하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럼 저 안에 국방부 청사는 국방부 장관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은 그럼 저 옆 건물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제 지금 이제 뭐 그냥 흘러나온 소문들, 큰 틀에서 큰 틀에 소문들에 의하면 이제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왼쪽 맞죠, 그렇죠? 그쪽에 있는 합참 건물, 합참 건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딱 봐도 커. 국방부 청사보다 커. 저기가 왜 저렇게 크냐면은 합참만 들어온 게 원래 한미 연합사라고 그래서 미군들이 이제 미군들이 같이 들어와서 이제 저기서 지휘센터로 원래 역할을 하려고 했었는데 연합사가 이제 평택으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연합사가 한미 연합사가 그래서 이제 공실이 좀 일부 꽤 있거든. 이미 저기에 좀 비어 있는 데가 있어. 네, 일부 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무슨 뭐 보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50% 비어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꽤 많이 비어 있다. 조금 비어 있어서 공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저쪽으로 이제 국방부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기능들 중에서 이제 일단 장차관, 주요 이제 실장, 그다음에 이제 뭐 부서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책, 뭐 인사, 뭐 아니면 기획조정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싸우는 거랑 별로 상관없죠. 이제 그 핵심들이 이제 저쪽으로 옮겨가고 나머지는 이제 저 뒤쪽에 있는 다른 건물들이나 이런데 이제 분산 배치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하는데 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야 앞으로 열흘 내에 비워가지고 해서 니들 절로 가라?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시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100% 그러니까 뭐 지지해요. 용산 옮기고 하는 거 지지하고 그다음에 자 어쨌거나 시키면 하기는 할 거예요. 그렇겠지. 하기는 할 텐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현재 우리 그 국가 방어 태세를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부드럽게 이전하게 할 거냐. 사실 이전하고 난 다음에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건물 하나에 모여 있던 것들이 여기저기 찢어 발려지면서 그렇지.
그게 솔직히 아무리 일하는 게 이렇게 솔직히 좀 그렇거든. 그럼, 아무래도 그럼. 어? 저 건물 사이가 뭐 얼마 안 돼 보여도 그렇지. 급한 일 있어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하는 게 보통이 아니야. 아니 형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그 생각해봐. 막 그렇지. 여기 뭐 요쪽 강의동 있다가 막 저까지 가려고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미쳐버리잖아. 그 시간 없는데 막 10분 만에 막 뭐. 어?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럼 국방부를 비우면 일부 인력은 옆에 합참 건물로 가고 예. 또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건물도 좀 옮기고 예. 그럼 그 합참에 있는 쪽 일부도 또 어디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일단? 근데 사실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 남아 있는 공실이 과연 그렇게 충분할 거냐? 충분하지 않으면 합참에서 야 너희 좀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나가. 뭐 이렇게 딴 데를 좀 옮겨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는 내가 어디 뭐 지상파나 이런 데 가서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니까. 그렇지. 여기서 맘대로 네, 여기서 맘대로 되죠. 절대 그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합참,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국방부는요. 국방부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국방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업무가 주 업무예요. 정책이 주 업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군 얘기를 할 때 군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그 주 기능이 뭐냐면 군을 통제하고 저거 하고 하는 기능이 두 가지가 군정과 군령이라는 두 가지. 군정과 군령. 그래서 군정은 뭐냐면 이렇게 뭐 정책 뭐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런 행정 이런 것들. 군령은 뭐냐면 지휘 통제, 전시회. 전시회. 예. 그래서 이제 통상은 뭐냐 하면 군 정권은 각군 각군 참모총장이 있고 각 군의 수장들, 그렇지. 전렛들. 그다음에 이 군령권은 합참 의장한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군령권은. 군령권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전쟁이 나거나 뭐 하거나 할 때 자 모든 의사결정과 이거는 합참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거예요. 옆 건물에 있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네. 그렇지. 그래서 그 평시부터 특히 이제 평시는 더더욱 그렇죠. 왜냐하면 평시 작전 통제권은 100% 우리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합참이 절대 저 통일성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열심히 감시하고 뭐하고 해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합참이 제일 중요하다. 합참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나는 그거예요. 계속 얘기하는 게 니들이 뭐 해도 좋은데 합참은 건드리지 마라. 근데 이제 국방부는 뭐냐면 사실 국방부 장관이 원래 대통령 그 군정권과 군령권은 원래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있는 그 군정과 군령권을 국방부 장관이 그걸 이제 맡아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사실 국방부 장관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거는 적절치도 않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맡기는 거예요. 보통 합참의장에. 합참의장한테.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각 그 뭐라고 그럴까? 각 군에서 하는 이 군정권 자체가 막 복잡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야. 그 임무가 사실은 그 국방부에서 상당 부분의 임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모양새가 싫은 게 우리 보면 왜 전군 지휘관 회의라고 들어봤어요, 형? 그건 들어봤어. 그건 뭐 나도 알지. 그 정도는 안다. 그 정도 알아. 알았어. 전군 지휘관 회의. 전군 지휘관 회의 딱 하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그 대통령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거의 없고 이제 보통 국방부 장관이 보통 정권지휘관에게 많이 들어가요. 나는 이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고 봐.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합참 의장이 그걸 딱 해서 가는 거고 사실은 장관은 어떻게 보면 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장관은 정치를 해야지. 그 무슨 말인지 딱 정확하게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장관은 정치라는 사람이고 합참의장은 쉽게 말해서 전쟁이 나거나 전시가 나거나 할 때 이 그 군을 전체로 통솔해야 되니까 대통령 바로 이제 그걸 밑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되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국방부 장관을 합참 의장을 했던 사람이 갔다가 오잖아요. 그렇지. 대부분 그래. 안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자 그럼 뭐냐면 이분이 기분이 자기가 아직도 합참 의장이야. 그래서 위에 가서 지휘를 해야 돼. 근데 이제 약간 저는 그거보다는 대려 장관님들이 할 거는 대통령하고 자꾸 얘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우리 군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국회나 이런 데 가서 계속 소통하고 뭐하고 하면서 각 부처들 저거 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막 와 이거 못 줘 그러면 가가지고 가서 야 내놔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우리 문민 통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뭐 군의 뭐 국방부의 문민화 그거 뭐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걸었던 건데 근데 우리 국방부의 문민화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로 뭐했냐면 국방부 안에 있는 군인들을 내보내고 거기에 공무원을 늘리면 문민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그럼 일단 우리 군의 중심을 안 흔들리게 하려면 저 집무실 비우고
국방부 이제 공실인 대로 좀 옮길 중요한 것들을 옮기고 예, 예. 나머지 국방부의 나머지 부서들이 다른 쪽으로 좀 가는 게 오히려 낫겠네.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이제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후보자께서 말씀하셨, 그러니까 당선인께서도 당선인. 말씀하셨지만 후보 아니야, 이제 후보 아니야. 미안. 입에 붙어가지고 그렇지. 당선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남태령에 있는 그 전쟁 맞아. 지휘소로 남태령 얘기 나오더라고. 옮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 건물이 최종적으로는 합창 건물이었던 걸 국방부 건물로 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말씀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아직 뭐 네, 그건 픽스라기보다는 결국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될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걸 거예요. 당장 이제 국방부에 있는 인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지는 거. 이사하는 거. 그게 문제고, 자 그 다음에 더 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연쇄 반응이거든. 옮겨야 될 거 아니야. 딴 데로 옮겨야 그렇지. 되는데 옮길 때도 지금 누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가 빈대가 아닐 거 아니야. 빈대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소위 이제 우리가 국직 부대라고 그래요. 국방부가 직할하는 부대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국직의 뭐 시설 본부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시설 본부 이제 뭐 건물 건설 뭐 이런 그렇지. 거, 건물 건설하는 뭐 거. 이제 그런 거나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저 뭐냐. 조사단. 그래서 이제 뭐 그 일종의 수사 이제 담당하는 군수사. 그다음에 이제 검찰, 법원, 군 검찰 군법원. 이제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 얘기 좀 나오더라고. 사이버 사령부 이제 요게 지금 저 안에 있는데 근데 저는 뭐 나머지들은 다 옮기고 건드려도 된다고 보는데 사이버 사령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이게 거는 왜냐하면 이게 그 인터넷 배선 연결하고 해선하고 하는 게 그게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그래서 보안 문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를 이제 그 저 후암동 쪽, 그러니까 여기 저 어디냐면은 예전에 그 용산고등학교 옛날 자리 있잖아요. 미군 부대 있고 그렇잖아. 거기 지금 원래 국방홍보원이 있었고 예전에 방사청이 있었는데 이제 그쪽으로 옮긴다라는 얘기가 원래 있었다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현 정권에서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잘. 진행이 안 됐구나. 네, 근데 그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이제 하여튼 거기는 옮기긴 옮겨 가야 돼요, 원래. 옮겨 가야 되고. 그러니까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옮기는 건 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뭐 광화문 나오겠다 그러고 다 뭐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라는 시도를 다 했던 거는 청와대가 그만큼 불통이고 거기만 들어가면 멀쩡하던 사람도 이상해지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 대통령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 아까도 잠깐 형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뭐 제가 무슨 청와대 안을 뭐 저 같은 사람이 휘젓고 다녔겠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렇지, 좀 몇 번 봤어. 이제 가서 근처 이제 안에 돌아다니고 해봤는데 근데 보면 느끼는 게 공기가 달라. 공기가 정말 무거워. 정말 무겁고 뭐냐면 딱 거기가 있으면 정말 야, 누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과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견과 이런 것들을 잘 개진하고 하면서 그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건물을 거기에 다시 지면 됐지 않냐?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방법일 수 있는데 언제 때리고 다시 때려보시고 다시 하냐? 뭐 언제 때려보시고 다시 하는 거 그거 뭐 모르겠다. 뭐 근데 하여튼 근데 그것도 뭐 그게 아마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뭐 사실은 뭐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그 안 있잖아요. 용산공원 안에 미국 백악관처럼 다 보이게 뭐 짓겠다. 원래 이제 그 얘기가 그럼 진짜 우리 집 앞이다. 그 얘기가 원래 나왔어요. 그 옛날에 뭐, 있었구나. 예, 자기들도 그러니까 했었네 그러면. 그 승효상 건축가라고 이제 거기가 얘기하면서 대안 중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 그 얘기를. 이게 지금 제가 기사가 이 매일경제 기사구나. 2017년 5월 16일 기사네. 있네 그러면. 이거 내가 저 형 나한테 보내줘. 내가 저기 한번 뭐 띄워볼 수 있으면 띄워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얘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제 Q&A는 좀 이따 다시 할 거고 옮기는 거 다 좋은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들이 있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1년 동안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고사에 준비해서 짠 하고 들어간 게 어떠냐 했더니 일단 당선인은 그럼 못 나간다. 근데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못 나갔고 결국은 뭐 광화문이건 뭐건 간에 그게 한 번 들어가면 못 나간대요.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일단 고를 한 것 같아. 근데 나는 지금 말한 것처럼 약간의 혼란은 있을 거예요. 그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 근데 이제 그거죠. 이제 저는 100% 이해하는 게 왜냐면 사실은 이제 형 이제 내 뭐 약간 거기에 보여도 나도 이제 약간 오른쪽이잖아. 사실은 이제 안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약간이 아니라 원래 오른쪽이지. 오른쪽이야. 원래 심하게 오른쪽인데.
근데 이 안에서도요 사람들이 되게 나뉘어.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 안에서 막 서로 막 야 용산 가는 게 맞냐 뭐 이게 안보 대통령이 이런 게 되냐 하면서 막 서로 패친 막 패절하고 막 그래서 저분들 왜 그래?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되게 그분들이 이제 답답한 거야 이게. 그렇지.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수많은 부서를 놔두고 왜 하필이면 국방부냐. 그렇지. 국방부를 왜 건드리냐. 왜 안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왜 당선인 본인이 이렇게 그 경선 과정 중에 말씀을 놓고 나서 왜 글로 가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북한들이 벼르고 있어 정권 바뀌기를. 그러니까 1월달에 계속 미사일 쐈잖아요. 그렇지. 1월달에 7차례 쏘고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제 나 옮겼잖아. 안산정책으로. 그렇지. 간 다음에 내가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연구 이슈 브리핑을 낸 게 북한 미사일 발사를 분석을 한 거야. 분석을 딱 해봤더니 결론이 뭐냐면 지금 얘들은 ICBM 발사 그다음에 7차 핵실험을 위한 이 사전 정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 발사가 그걸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자, 저기 문재인 정부에서 그 동안에 비핵화 뭐 한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그쵸. 아이고 실패한 거라니까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문통 거기가 그쪽 팀들이 뭐 나쁜 뜻으로 했겠어 뭐 좋은 뜻으로 했다고 치죠. 그렇죠. 좋은 뜻을 했다 치고. 좋은 뜻을 했다 치고. 자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이건 역사를 돌이켜봐도요. 저 정도로 핵무장을 한 국가가 저걸 내려놓는다는 건 불가능해.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하고 핵 감축 협상을 하는 거야. 핵 보유국으로서. 핵 보유국 정식으로 핵 보유국. 핵 보유국으로서 하는 거야. 그리고 여태까지 그 그림을 김정은은 만들어 갔는데 트럼프가 잘 동의를 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빠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게 빠그러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우리 700억짜리 건물을 날려버렸잖아. 그렇지. 아니 우리 저기 뭐 몇백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난리인데 그 700억짜리 건물 그렇죠. 남북연락사무소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 왜 말 한마디도 못했을까? 나 그 졸라 화났었어. 그러니까 왜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 같아? 그럼 또 싫어하면 또 이게 뭐 아니지. 그러니까 결국 뭔가 약속한 거를 못 지켜서 그렇겠지. 뭔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 할 말이 없는 그런 뭔가 거 이걸 있잖아. 했는데 안 해줘서 미안해. 그러니까 부셔도 내가 할 말이 없네. 약간 이런 거. 따기를 빡 맞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맞으면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이씨 이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연락에 막 내가 뭐 야 이거 하면 돼 저거 하면 돼 야 너 나와 그러고 난 다음에 뼈를 딱안 되고 뼈를 맞았어. 미안해 내가 하질 못했네. 미안하다 소리도 이제 그 인정을 잘못 인정하니까 그렇지, 못하는데 입 딱 다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700억짜리 건물 날려도 그냥. 뭐 그래도 뭐 폭탄을 쓴 건 아니 뭐라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뭐 폭탄 써서 빵 터졌네 뭘 폭탄을 써서 난리든 뭐를 난리든 하여튼 그 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북한에 관한 시각들 자체가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세대 분들은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살짝 위세대잖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위세대지.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대들, 우리 밑에 세대들은 그거 그렇지. 못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자 우리 문자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영상 조금만 내려주세요. 언제나 즐겁게님 이경 레전드가 한참 일본 불매 운동할 때 일요 서울 실시간 방송에 일제 볼펜 들고 온 게 레전드다. 이준석 당대표한테 걸림. 이준석 대표한테 걸리죠 그런 거 하면. 주방님 최대 피해액이 700억 정도 요거네. 남북연락사무소 때는 왜 입국 다물고 500억짜리는 1조 든다고 난리치는지. 저 비용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웅스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고 안보 그 약간 공백이라기보다 그 어수선할 시기에 뭔가 또 도발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이거 왜냐면 그래서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지금 왜냐면 당장 그 4월 15일 요때 되면 김일성이 이제 110회 이제 생일 오래됐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제 그럼 얘들 난리 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하여튼 일단 저희가 볼 때는 그때 뭔가 정찰위성 쏜다고 쏠 거야. 액션을 한다. 근데 그 쏘는 게 정찰위성이 아니라 ICBM을 쏠 거예요. 그러니까 ICBM을 마치 우주 로켓인 것처럼 색칠하거나 뭐라 그래 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강도가 확 높아지는데. 자 이거 제대로 만약에 대응 못하면 그렇지. 그거 완전 정권 초부터 난리가 나는 거야. 그렇지, 이제 물론 그렇지. 사실은 그때 난리 나는 거는
아마 취임 전이라서 지금 전이라서 그렇지. 그러네 그래서 시기상으로. 시기상으로 그런데 이제 왜냐면 그 취임 이후도 쭉 날려 있거든. 이게 왜냐면 이게 패턴이 있어 북한 애들. 그러니까 2017년 왜 그 5월에 취임을 했잖아. 그렇지. 현 정부가. 현 정부가 취임했지 그때. 그때도 그 전부터 미사일을 쫙 쏴대다가 취임하자마자 거의 일주일 만에 미사일을 한 6번 이상을 쭈루룩 그것도 다 완전 신형 여태까지 보지도 못한 미사일들을 쫙 꺼내서 긴장해라. 긴장해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은 그게 나오는 게 전부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잖아. 그렇지. 난리가 난 거야 매일마다. 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저 다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 정부가 그래 다 좋아요. 왜냐면 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결단이야. 그렇지. 이거는 저 다 응원해드리고 하는데 절대로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 이 소리는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건 맞네. 그건 굉장히 시원한 말이다.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그 과정에서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게 합참인데 내가 뭘 걱정하냐면 형 얘기하는 게 봐봐. 합참 의장이 높아, 국방부 장관이 높아. 국방부 장관이 높지. 자 그럼 장관이 가서 야 씨, 나가. 좀 우리 좀 더 편하게 가자. 그게 좀 문제네. 그렇게 이제 합참을 흔드는 일만큼은 없어야 된다. 국방부가 윗부서니까 이제 우리는 되게 그러잖아요. 위는 챙겨주고 이런 게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정말 죄송한데 이제 국방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나 이제 아는 사람들 나보고 지금 욕할 거야. 저희 나쁜다면서 하는데 보시는 분들 좀 있을 텐데. 절대 합참의 그 작전의 통일성 이거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 정말 신신당부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건 윤당선인이 고를 했으니까 나는 고를 한 상황에서는 이건 당연히 옆에서 응원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우려가 있지만 이게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 이걸 만약에 뭐 내년에 하지 뭐 내후년에 하지 하면 거의 못해. 그래서 일단 결단은 내렸으니 이제 이걸 기초로 해서 최대한 안보 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혼란도 좀 없어야 되잖아. 그렇죠.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괴담들이 있어요. 예. 나도 궁금해 이제. 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내가 이제 난 용산에 사니까 또 더 그래. 오케이 형. 딱 나오니까 야 이게 첫 번째. 일단은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오면 주변에 전화가 안 터진대. 다 그 제일 걱정해. 그럼 야 잠깐만, 야 우리 집도 전화 안 되는 거야? 벌써 지금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게 무슨 뜻이야? 일단 왜 대통령이 오는데 전화가 안 될까? 자 이게 뭐냐면요, 형.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을 공격하는 요인을 암살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폭발물이야. 그렇지. 폭발물 터트리는 거 제일 커. 근데 이 폭발물을 터트릴 때 트리거로 뭘 쓰냐면 핸드폰을 많이 쓰게 돼요. 제일 편하니까 이게. 그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핸드폰이. 그러니까 꼭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 필요 없어. 그냥 투지폰이고 투지는 안 통하니까. 뭐 폴더폰이든 뭐든 하여튼 그것만 딱 해가지고 신호만 가면 터지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때냐면 미리 사전 검측.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있는 지역에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거. 그렇지. 그거를 못할 때. 그러니까 대표적인 때가 어떤 때겠어요? 이동할 때. 움직일 때, 차 타고 움직일 때. 이동할 때 물론 그 경로상에 다 검측을 한번 하긴 하는데 시시각각 변하는 그거를 어떻게 다 못 지키잖아. 그렇지.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 딱 이제 경호 차량들이 앞에 막 쭉 가는데. 그렇지. 경호차가 막 같이 가잖아. 그 중에서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해. 다 해줘. 알았어. 경호차들 중에서. 안테나가 되게 많이 달린 차가 하나 있을 거야. 그래? SUV 중에서 저기 좀 안테나 많이 달려있는 차가 있다. 걔가 재밍하는 거야. 걔가 그러니까 하면서 그 차의 범위를 거기서 이제 몇백 메타 정도 범위를 재밍을 시키는 거야.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차량 이동할 때 이동할 때 재밍을 하고 안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있는 영내가 아닌 외부에서 행사를 할 때 물론 사전 검측하고 다 해놓고 하지만은. 그때 또 역시 이제 다 재밍을 한다. 저거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재밍을. 그래서 대통령 행사장 주변에 가면 통화가 안 되는 게 재밍을 해가지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 그렇게 해서 대통령 나가면 거기서 다시 풀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한다고 거기를 재밍하진 않으니까.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그쵸. 차량 이동해서 어디 다니거나 아니면 어떤 행사에 가서 그 행사장 주변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언제나 똑같네. 똑같죠.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그러니까 형 집에 있어서 형 집에 우리 집에 전화 터지는 거야? 전화가 터지지. 그거를 이제 요런 거가 이제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아까 기존에 뭐 주변에 이제 삼각지 평양집 가면 이제 전화 안 터지네. 이거는 다 괴담이네. 그렇지. 야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좋다 형. 어. 이거 태현 형이 이거 맨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야 이거 저희 우리 듀오백 대표 형님이 태현이 의자도 보내주고 야.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랬어 형님한테. 그래.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전화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또 두 번째 이건 어제 막 나도 사람들 만나면 나한테 물어보는데 내가 모르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 군사 관련된 거는 뭐 여기 뭐 이제 예. 대통령이 국방부 여기 들어오면 주변에 막 높은 건물 야 니네 집도 높잖아 거기 위에 막 무슨 뭐 미사일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나도 모르니까 그럼 자, 일단 새로 그런 거 해야 돼? 일단 건물 위에 뭐 엄청나게 큰 미사일 같은 건 못 싣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 이제 오바지? 작은 미사일 같은 거나 기관총 같은 거 올라갈 수 있는데 어. 형 저기 원래 뭐가 있었어 저 자리? 저 자리라니 지금 옮기는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야? 국방부. 국방부는 평상시 안 지켰겠어? 그렇지. 이미 다 있어 배치 있어? 다 했어. 뭐 위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우리 집 위에. 형네 집 위에도 뭐 있을 수 있을지 몰라. 내가 뭐 어디에 뭐 있는지는 말씀 못. 그거는 내가 말하면 안 돼. 그건 말씀 못 드려. 그렇지. 근데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있다. 이미 있어서 뭔가를 뭐 지금 추가로 뭐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야 이제 대통령이 오면은 막 무슨 무기 막 해서 여기 지켜야 되니까 뭐 갑자기 막 주변에 아파트 높은데 뭐가 들어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다 있다. 이미 다 있고 그다음에 자 그러면 아파트 높이 올라온 거 그럼 그거 다 철거해? 그렇지. 형, 우리 집 형 어떻게? 나가야 돼. 아니 지금도 형 봐봐. 지금도 저기 저 어디야? 그 지금 청와대 거기도요. 형 그 연합뉴스 자주 가잖아. 그렇지. 연합뉴스 위쪽에서 보면 다 보여 안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망원으로 땡기면은 아마 집무실 쪽 움직이는 것도 보일 걸 아마? 그렇지. 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는 이제 어차피 안 건드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물론 이제 그렇지. 그러면서 야 이거 혹시 그럼 앞으로 못 짓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그렇지, 거잖아. 그렇지. 앞으로 못 짓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잘 봐야 될 게. 자 이미 그쪽 주변은 다 재건축해가지고 올릴 거는 다 올라가고 거의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한남하고 뭐 네. 이촌동하고 재건축이.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촌동 거기는 거기하고 상관이 없지 그쪽은. 그걸 또 걱정하더라고 이촌동에서. 아니 그거 걱정하시 당연히 내가 할 수 그래서 있지. 우리 집보다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기는 거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거기는 뭐 서울시 건축 규제에 걸리겠지 보안 규제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아니지. 서울시는 이제 35층 철폐해서 이제 거기다 높게 올라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그걸 이제 걱정을 하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다. 이게 재밌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게 어디 가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잖아. 그쵸. 또 이 논리에 밀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변수가 있는 거는 이제 막 경호처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생각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 이분들이 이제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약간 그 너무 이제 좀 저거 오바 떨고. 할까봐. 근데 그거는 이미 2000년부터 많이 바뀌어서 경호가 예전에는 진짜 막 경호실 하면 막 나는 새도 뭐 떨어뜨리고 막 그렇지,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안 2000년부터 떨어지지 요즘에. 요즘 안 떨어져요. 좀 안 떨어져. 뭐 여전히 세긴 센데. 그렇지. 안 떨어져. 네. 그리고 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 이제 만약에 그 저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옮기면 예. 국방부 장관이 옆 건물 합참 그 건물로 갈 거 아니야. 예. 그러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이 다 한 공간에 있으니까 사실상 이 저기 이건 뭐 다 모여 있네. 땡큐 하면서 걷다가 다 쏟아붓는다. 그런 또 걱정하는 분도 있더라고. 아니 사실 그 걱정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걱정이고 사실은 그게 완전히 맞냐 하면은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자 그럼 그 경우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우리 뭐 미드 같은 거 보면 지종생존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지종생 그렇지. 지종생존자 있지.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기능들은 애초에 갖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무슨 이제 유사시에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 그런 기능들은 반드시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대개 그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면 북한이 이제 방사포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그냥 그건 이제 숫자가 굉장히 많고 여러 발을 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만약에 이쪽으로 날렸을 때 이렇게 큰 피해를 입고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않냐 이건데 방사포 공격으로 건물에 그렇게 피해 내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럼 탄도미사일 결국 공격인데 그렇지. 그런데 이제 게다가 그 탄도미사일 핵까지 넣고 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미사일 방어로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차분히 잘 더 한번.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미사일 방어 우리가 손을 한번 봐야 돼. 미사일 방어 손을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뭐 우리 계속 뭐 공약하 얘기하면서 무슨 사드 재배치 얘기 나오고 그랬잖아. 왜 그러냐면
북한의 미사일이 요즘 좀 더 신박해졌어. 아 그래? 우리가 보통 미사일 방어할 때 이제 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잖아. 미사일은 마치 우리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 어. 야구공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야구 휙 던지면 이렇게 타도 쭉 거. 떨어지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쭉 나와서 떨어질 때 이렇게 정점 찍고 내려올 때 딱 보면 아 얘가 대략 어디로 떨어지겠구나 예측이 되니까 지금 쏘면 한 요쯤에서 맞겠다 이게 되는 거야. 그냥 빵 쏴서 막는 거야. 근데 요거를 피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시내루를 한번 매겨. 시내루를 한번. 그러니까 얘가 쭉 내려오다가 용어 좋네 시내루. 내려오다가 커브 틀게. 얘가 추력이 한번 생기는 거니까 다 보통 여기까지 올라갈 때 로켓 모터를 다 태워가지고 해서 힘을 다 쓰고 내려오는데 남겨놨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다 한번 쓰는 거야 더. 팍 한번 떠가지고 또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요격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한번 꺾어서 때리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는 시스템 같은 걸 우리가 지금 맞춰 나가야 돼. 근데 북한이 지금 아직 그 요 시내루는 없어. 시내루를 먹이는 미사일은 아직은 지금 완전 배치를 못했는데 이제 배치를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정점에서 떨어지는 야구공 같은 느낌인데 이제 시내루를 한번 매길 수 있는 게 그치. 그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개발을 잘해도 그런 과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드 제비치 같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오늘 아주 보람차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제대로 불러왔다. 제대로 불러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그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유 그냥 잘 보고만 있네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 나가셔서 구독하시고요. 우리 양욱 의원은 앞으로 이제 대북 관계나 외교 관계나 이런 얘기할 때는 종종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욱 의원님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또 후원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트윈스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여론전은 양 기자님은 아닌데 기자는 아닌데 기자가 아니에요. 자꾸 기자인 줄 아는데 기자 아니고요. 기자 아니에요. 네, 종편 지상파 모두 나가주세요. 저 어제 연합뉴스에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아이고 여기가 진짜네 그러고 바로 불렀는데 그러니까 광우병 괴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뭐 집무실 옮긴 거 관련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 야, 우리 또 일어 쓰시는 분 시내루 설명이 가정 용어라 참 이해가 쉽네요.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아니 말이 저렴해서 여기서는 그냥 최대한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제 이거 약간 유식하게 얘기하면 풀업 기동이라고 얘기하는데 풀업 기동 재수없잖아. 시내루 이게 좋다 이게 딱 이게 한번 꼴 때 그걸 이제 요약하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관련된 의문점들은 지금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서 나도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국방부 청사 주변에 건물들이 이미 났잖아. 그렇죠. 그건 이미 국방부 때문에 어느 정도 고도 제한이 걸려 있는 거지.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냥 그거에 맞게 진 거지. 용도에 맞게. 그러면은 이제 뭐 집무실이 온다고 주변에 지금 이제 개발 계획 나온 데가 개발 안 될 일은 없다. 그렇죠. 기존은 개발 계획을 완전 되돌 일은 없고 이제 다만 이제 저분들은 걱정하시겠지. 국방부 바로 옆에 있는 그 그렇지. 그러니까 그 형 알지? 평양집 뒤쪽에 봉탄집이라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데는 이제 조금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 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 있을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 보면 형 거기도 국방부 어때요? 쫙 올라가 있죠 위쪽으로. 그렇지 안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 싹 들어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건물을 높여 짓는 게 완전히 높이진 못해도 그러니까 일부 이제 그건 있겠지. 아무래도 그렇게 크게 뭐 저거 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물론 이제 그쪽이 조금 불편해지긴 하겠다. 그렇지. 거기 경호하는 분들 많이 좀. 그러니까 경호가 1선, 2선, 3선 경호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밖에 외곽 경호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뭐 이제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그냥 뭐 어쨌건 뭐 그게 생각보다 가장 그래도 이게 혼란이 적은 곳을 택한 게 지금 용산 국방부 청사를 알고 있고 일단 광화문은 그럼 일단 광화문이 안 되는 이유도 간단히 설명을 해줘. 아니 광화문은 일단 뭐냐면 일단 공간 자체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공간 자체가 일단 힘들다. 공간 자체가 힘들다. 워낙에 이제 그 정부종합청사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건물 자체가 뭐 이렇게 작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뭐 주차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너무 낡고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청사로 쓰는 빌딩 있잖아요. 거긴 너무 좁아. 너무 좁아서 심지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보니까 이래요. 그 외국 이제 뭐 대사나 이런 사람 리무진이 들어오잖아. 차가 들어오면 딱 내린 다음에 차가 꺾지를 못해가지고 딴 문으로 나갔다가 막 다시 들고 난리를 쳐야 된다는 거야. 난리도 아니네. 난리를 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애초에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래 광화문 구 저기를 집무실 썼다. 청와대 못 돌려줘. 왜냐하면 헬리포트는 헬기는 거기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되려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정부종합청사에 왔다가 헬기 타려면 청와대 가야 되는 거야. 청와대 가야 되니까 청와대도 평상시 통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동안도 또 날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못 돌려주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예, 문재인 예. 대통령도 포기. 그쵸. 윤석열 당선인도 거의 여긴 안 재앙 되겠다. 수준이다. 이랬던 게 그런 이유구나. 그쵸. 그 정확하네. 그 국방부 청사 뒤에는 나도 거기서 헬기 한번 타봤거든. 맞아, 헬기 한번 맞아. 타봤어. 그리고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그 헬기장 이거는 미군이 관리하는 거라. 아니야 우리한테 그러니까 넘었어. 누가 어떤 저 방송에서 어떤 그 민주당 쪽 패널이 미군이 관리해서 요거 미군이 관리하기 때문에 헬기 그것도 우리가 맘대로 못 한다는 거야. 그 예전에 그랬는데 예전에 또 잠깐 옛날 얘기 듣고 아주 그런 거야? 예전에 잠깐 그런 적 그러니까 예전까지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거 다 가져왔어요 우리 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 그렇죠 지금 문제 없죠. 근데 그거를 문제로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문제로 얘기할 수도 있지.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국민이 이제 그 자기 근무했던 옛날 시절 생각하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그 헬기 그거는 우리 군에서 다 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거기서 헬기 타고 내려가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자꾸 지금 저게 하시는 게 그래요. 이게 결국은 정치 공세야. 그게 지금 저쪽에서 하는 거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제 그 말까지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러니까 좀 솔직히 무슨 뭐 합참 의장 출신들 뭐 장군님들 11분이 야 이거 그렇지. 검토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맞아. 그럼 야당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당이지 아직 여기도 당연히 야 이거 야당들 분들. 야당도 거기도 걱정할 수 있다고 보고 당연히 해야 돼 그거. 그렇지. 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가게 하느냐 하려고 걱정하는 거냐 아니면 주저앉히려고 걱정하는 거냐 걱정하는 척하는 거냐. 그렇지. 근데 나는 뭐 이게 좋은 뜻으로 걱정하는 걸로 안 보이고 자꾸 없는 말을 만들어내니까 그렇지. 주저앉히려는 좀 악의가 느껴지더라. 일조가 든다. 아. 그리고 뭐 여기 주변 그 시민분들이 거의 재앙 수준으로 힘들다. 재개발 재건축 다 안 된다. 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걱정되거든 사람들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어쨌거나 이제 프레임 잡기인 거죠 일종의.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이게 거의 정치적인 공세에 가깝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또 이 소위 보수 내도 흔들리지. 그렇지. 야, 돈도 많이 들고 저 뭐 그렇지. 안보가 힘들어진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씨, 지금 우리 돈을 갖다가 지금 뭐 이렇게 흔드는 거야 당선이가. 지금 그러니까 좀 저도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당선인이 하셔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근데 지금 용산 문제 완전히 이것 때문에 가는 것 때문에 저거 돼가지고 여기에만 그렇지. 시선이 집중이 되니까 지금 사실 외교 문제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한 거 많아요. 그렇지. 우리 좀 이따 외교 네. 문제도 얘기할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도 너무 이슈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요거 하나 걸렸다. 이제 싸울 게 하나 생겼다. 딱 이 느낌인데. 근데 일단 오늘 보니까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뤄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더라고. 청와대하고 민주당하고 또 엇박자나네 그러면. 나는 좀 이상한 게 뭐 지금 저 당선인하고 뭔가 문 대통령 간에 뭐 공유하는 생각들이 좀 이게 있나? 민주당이 되게 뻘쭘해지는 거야. 되게 뻘쭘해지지, 그렇지. 오늘 박수현 공보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 수현 형님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예비비 뭐 잡고 이제 그건 국무회의 통과해야 그 일단 이사 비용이 나오니까 쉽게 말해 이사 비용이 460억대 정도 되는 거. 근데 그거가 혹시 대통령이 문이 딱 틀어버리면 그치. 이거 골 때려지거든. 근데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뭐 일단은 그게 뭐 지금 문통도 본인이 저기서 나가겠다고 얘기했던 거를 그렇지. 다음 사람이 하겠다는데 그거는 그거야말로 큰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이라고 그렇지. 하면은 그거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 예. 그때 2017년에 그 예.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해서 쫙 그 문통에 했던 얘기를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면 똑같아. 말이 똑같아. 진짜로 똑같아. 나 아까 뭐 깜짝 놀랐어. 이름만 바꾸면 똑같아. 그러니까 민주당도 예. 무조건 반대할 건 아니야. 예, 근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이런 거지. 이런 걸 자칫 잘못 반대하면 오히려 그 역풍 불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 너 얘기 듣고 지금 내 의문도 많이 풀렸어. 아, 다행이네. 나 딱 좋아요.